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쥔 손끝이 떨렸다. 없는 번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엔 통신 오류겠지, 잠깐의 착오일 거야. 그렇게 몇 번이고 다시 눌렀다. 그런데 매번 같은 대답이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숨이 막혔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강세의 번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는 평소처럼 내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내일 회진 끝나면 같이 밥 먹자. 피곤하면 그냥 자. 그 평범한 문장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아무 예고도 없이 그는 사라졌다. 휴대폰을 꼭 쥔 채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고막을 때리듯 요동쳤다. 싸운 적도 없는데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수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강세 못 봤어? 그녀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말이야, 요즘 병원에서 좀 이상한 얘기가 돌아. 이상한 얘기? 응, 강세가 뭔가 알고 나갔다던데.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뭔가를 알고 나갔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사라짐이 단순한 실수나 휴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비오는 아침, 출근길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문을 스치며 흘렀다. 레지던트 휴게실 문을 열자 그의 흰 가운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운 안쪽엔 그의 이름표가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떼어낸 듯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강세 어디 갔어? 내 물음에 표도기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몰라요? 어제 갑자기 휴직 처리됐어요. 이유도 안 밝히고 말이죠. 휴직요? 뭔가 터졌던데? 다들 쉬쉬하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강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표도기의 시선엔 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세상에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결국엔 다들 자기 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듯 복도를 걸었다. 강세의 락커 문을 열자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정리하지 마세요. 단 네 글자. 누군가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듯한 글씨였다.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 붙여둔 경고일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카페에서 수선을 만났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말이야, 사실 며칠 전 강세가 엄기분 원장실에 다녀갔대. 엄기분 원장실에? 왜? 모르겠어. 근데 그날 이후로 얼굴이 완전 달라졌대. 나는 그제야 며칠 전의 작은 이상함들이 떠올랐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의무기록을 보던 강세. 내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던 그의 얼굴. 그 모든 게 예고였던 걸까? 설마 우리 애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근데 뭔가 확실히 알았대. 병원 내부에서 숨기던 일. 수선의 말은 불길했다. 숨기던 일? 그건 분명히 나와 관련된 말처럼 들렸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았다. 강세의 사진첩을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 그가 그렇게 말하며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 한 줄의 댓글 밑에는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떠난 이유를 모르는데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다. 심지어 사진까지. 왜 그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 시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 강세가 없어졌어. 뭐? 싸웠어? 아니, 번호도 없어졌어. 병원에서도 아무도 몰라. 시라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 네가 그토록 믿던 애잖아. 뭐야, 딴 여자인가? 엄마. 아니면 뭐? 병원에서 뭐 잘못한 거야? 그 사람 솔직히 좀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창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수백 개의 질문처럼 나를 찔렀다. 강세야, 대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부재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다.
무언가를 알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떠난 사람의 눈빛. 그게 강세의 마지막 표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불빛을 따라 흐르며 깜박였다. 그 소리가 마치 그가 내게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미안해, 마리아. 그렇게 새벽이 왔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그 문장을 반복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세상의 전부를 지워버린 듯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가 잃은 건 번호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습기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병원 창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강세는 정리되지 않은 박스 더미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폐기 예정 1999년 산부인과 기록. 뚜껑이 반쯤 열린 상자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기는 분명 자신이었다. 왼쪽 귀에 작은 점, 그리고 아기용 손목 밴드에 적힌 강세라는 이름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 그건 주시라였다. 이게 뭐야? 손끝이 떨렸다. 눈을 비비며 다시 봐도 사진 속 여인은 마리의 엄마 주시라였다. 세상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듯 어지러웠다. 설마 그럴 리가. 강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동안 마리의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엄마와 마주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가 병원에 들렀을 때 자신을 어디서 본 듯하다며 웃던 시라의 표정까지. 그 웃음이 갑자기 소름처럼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창고에 머물 수 없었다. 사진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마리를 마주쳤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마리는 강세야 하고 불렀지만 그는 그대로 사라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거실 장식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 여기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앨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앨범 속에서도 그 사진은 없었다. 대신 사진을 오려낸 듯한 빈 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그때 마침 이옥순이 방에서 나왔다. 뭔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하냐? 강세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병원 창고에서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옥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건 어디서 났냐? 병원에서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시라예요. 그 말에 옥순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왜 이 여자가 제 어릴 때 사진에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저희 엄마라도 되는 겁니까? 세야, 그건. 대답하세요. 강세는 소리쳤다. 그토록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하면 안 되는 일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보고 평생 모른 척하라고요? 그 아이 그 여자와는 엮이면 안 된다. 너는 그냥 몰랐던 걸로 해라. 그는 손을 떨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엮이면 안 된다고요? 강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말이랑 나 이미 엮인 거잖아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옥수는 그제야 모든 걸 눈치챘다는 듯 절망스레 눈을 감았다. 설마 말이 그 아이가. 네. 말이 그 여자 주시라의 딸이에요. 그걸 아세요? 저 지금 그 여자의 딸이랑 사랑하고 있다고요. 옥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왜요? 대체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건데요? 제가 그 여자랑 어떤 관계라고요? 하지만 옥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몰랐어. 그의 중얼거림은 강세의 귀에 독처럼 스며들었다. 몰랐다고요? 그 말이 지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앞이 핑 돌았다. 모든 게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사랑했던 여자의 엄마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니.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사진을 거칠게 구겨 주머니에 넣고 집을 뛰쳐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아버지의 한숨과 섞였다. 밤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눈을 감으면 마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 그녀의 말이 잔혹한 반향처럼 귀를 때렸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한참을 걷다 결국 낯선 골목에서 멈춰 섰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엔 여전히 마리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단 한마디라도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 그녀를 보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번호를 삭제했다. 그 한 번의 삭제로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처럼, 그녀와의 추억마저 사라질 것처럼. 손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어깨를 스치는 찬 공기 사이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이면 안 됐던 거였어.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점점 굵어졌다. 손 안의 사진이 빗물에 젖어 번져갔다. 주시라의 얼굴이 흐릿하게 녹아내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병원도 마리도 모든 기억을 버리듯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멀리서 진동음이 울렸다. 수선이었다. 강세야, 지금 어디야? 마리가 너 찾고 있어. 큰일이야. 너 혹시 그 사진 봤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은 못하겠어. 그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그가 떠난 그 길 끝엔 아직 마리가 서 있었다. 비를 맞은 채 그를 찾아 헤매는 여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 그날 이후 병원엔 이상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DNA 검사 기록이 누락됐다는 소문과 함께 누군가 오래된 비밀을 다시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엔 그 사진 속 미소 짓던 여인 주시라가 있었다. 병원 전체가 묘하게 술렁였다. 언제나처럼 아침 회진이 끝나고도 복도엔 긴장감이 떠돌았다. 수간호사들이 서류를 옮기며 눈치를 주고받았고 의국문 앞에는 누군가의 언성이 새어나왔다. DNA 감정 결과가 왜 누락돼 있냐고 물었잖아요. 이게 단순 행정 실수라고요? 그럼 책임자는 누굽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진기식 과장. 그는 의학부 사무실 중앙에 서서 부서장을 향해 서류를 내리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 서류가 구겨졌다. 이게 병원입니까? 연구윤리라고 배운 적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가 집요한 사람이라는 건 모두가 알았다. 한 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직무적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분노 같았다. 의학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기식 과장님, 그건 오래된 기록이라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웃기지 마요. 그 샘플은 2000년에 채취된 정액 기증 데이터였죠. 그중 일부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냐고 묻는 겁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2000년 정액 기증. 그 단어는 누구나 금기처럼 여겼다. 그 사건이야말로 엄병원이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치명적인 과거였기 때문이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진 과장, 이 시간에 이런 소란이라니. 엄기분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업무 중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해 주시죠. 기식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업무 중이라서 하는 겁니다. 병원장이신 분이 더 잘 아시겠죠? 2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관리하던 기증 샘플 중 일부가 특정 환자에게 사용됐다는 사실. 엄기분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그녀는 주변 직원들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다들 나가요.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비웠다. 진 과장, 당신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오해? 그가 말을 끊었다. 그때 사용된 샘플 중 하나 주시라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오해입니까? 엄기분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한테 접근하지 마. 이번엔 끝장날 수도 있어. 이미 시작됐어요. 기식은 냉정하게 응수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내 가족이랑 엮였는지 난 끝까지 알아낼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 알고 싶다고? 그럼 스스로 감당할 각오부터 해. 감당? 그 아이가 당신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 말에 기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럼 더더욱 찾아야겠네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애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엄기부는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실아, 네가 결국 이 일을 다시 끌어올리는구나. 한편 병원 복도 끝쪽, 풍주는 의무기록실에서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신입 인턴들의 실습 평가표를 확인하던 그는 우연히 마리의 차트에 눈길을 멈췄다. RH 어형.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자신의 혈액형과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마리의 목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는 게 기억났다. 그녀의 엄마 주시라도 B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건 계산이 맞지 않았다. 풍주는 한동안 차트를 응시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커졌다. 잠시 후 복도를 지나던 수선이 그를 불렀다. 풍주 과장님, 회의 시작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는 차트를 덮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손에 든 차트가 땀에 젖었다. 같은 시각 진기식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서류 뭉치를 쏟아냈다. DNA 감정 파일, 기증자 코드, 환자 번호. 그는 파일 위에 펜을 던지며 이를 악물었다. D-2000-3A. 그 코드가 지워진 기록, 바로 주시라의 케이스였다. 당신이 그랬구나, 엄기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 정자가 흘러들어갔던 거야.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주시라의 얼굴이었다. 한때 가벼운 장난처럼 넘겼던 술자리의 기억. 기식 선배, 그럼 그 정자도 혹시. 그녀가 웃으며 던졌던 그 말이 이제는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설마 그 애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자신의 피가 주시라의 아이 속에 흐른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자기 눈앞을 오가고 있다면? 기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니야, 아직 단정할 순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눈앞의 진실은 더 선명해졌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오후 병원 로비. 풍주가 커피를 사들고 나서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진기식이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풍주 과장, 오랜만이네요. 진 과장 또 무슨 일입니까? 그냥 오래된 기록 좀 찾고 있었어요. 그 오래된 기록이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알아요? 풍주의 말에 기식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풍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남자의 얼굴 위로 붉은 표시등이 번졌다. 그 빛이 마치 진실이라는 단어를 향해 타오르는 경고등 같았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풍주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한참을 피우지도 못한 채 불빛을 바라봤다. 마리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아이가 설마 내 피로 태어난 거라면?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꺼내선 안 될 감정이 꿈틀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가 그의 몸을 멈추게 했다. 보내는 사람 진기식. 풍주 과장, 내일 오후에 잠깐 시간 좀 주시죠. 당신과 나, 그리고 그 아이의 관계에 대해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풍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바람이 불었다. 담배불이 꺼지며 재가 흩날렸다.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밤 엄기부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그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주시라 인공수정 케이스. 그녀는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기식아,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그 아이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모두의 죄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에서 어린 마리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밤, 그 불 꺼진 창문 사이로 진기식의 연구실만이 홀로 켜져 있었다. 그는 마리의 혈액 샘플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겠지. 차가운 시험관 속에서 그의 집요한 복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세는 연락이 끊겼다. 그의 번호는 여전히 없는 번호입니다로 끝났고 병원에서도 그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오고 그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생겼다. 그의 흔적만이 병원 복도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마리는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았다. 그가 자주 앉던 휴게실 창가,
야간 당직실 앞에 낡은 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웃으며 걸었던 병원 뒤편의 작은 정원까지. 모든 장소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강세야,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흩어졌다. 수선은 그런 마리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다. 마리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SNS 피드 화면 속 잠깐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진 한 장. 밤하늘 아래 벽면에 걸린 그림들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은 강세의 뒷모습. 배경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글씨 하나. 갤러리 MIMBO. 이게 우리 아빠 갤러리야. 마리의 입술이 굳었다. 수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은 금방 지워졌대. 아마 의도적으로 올렸다가 지운 것 같아. 왜 하필 아빠 갤러리일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릴 수 없었다.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을 따갑게 찔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세의 얼굴로 가득했다. 그가 나한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아빠 때문이었을까? 갤러리 입구 앞에 도착하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림들이 걸린 전시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쪽 벽에는 MIMBO 기억의 초상이라는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빠. 마리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강민보는 캠퍼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더니 놀란 듯 마리를 바라봤다. 마리야, 무슨 일이야? 강세 여기 왔다 갔죠?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붓끝에서 물감이 뚝 떨어져 바닥에 번졌다. 그래, 왔었어. 왜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친구 내 얘기 듣고 갔어. 제 얘기요? 그래. 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순간 시간이 멈췄다. 마리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나도 놀랐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단호했어. 그 사람은 나랑 피가 이어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 마리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걸 그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알 거야. 민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본 것 같더라.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그를 응시했다. 혹시 그 사진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있었던 거죠? 민보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내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다. 아빠. 그때 난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떠났고 지금도 그게 내 죄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요? 그 죄가 뭐예요? 그게 강세랑 저를 갈라놓은 이유예요? 민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게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봤다. 그 그림 속에는 어린 시절의 마리와 그녀를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얼굴은 물감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붉고 거친 붓자국들 속에서 얼굴 윤곽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리는 그 그림 앞에서 멈췄다. 이 여자가 제 엄마죠?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래. 하지만 그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이기도 하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는 진실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다들 그래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랑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민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마리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지금은 강세를 만나선 안 된다. 왜요? 그 아이가 본 게 너무 커. 그리고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될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 사이로 강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가 나를 떠난 게 나 때문이었다니.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저 미국 가는 일 생각 좀 해볼게요. 민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뭐라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화실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다. 마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강세의 SNS 계정을 다시 열었다. 모든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단 하나, 그가 찍어 올렸던 밤하늘 사진만 남아 있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랑보다 잔인하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마리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수선에게 전화를 걸며 낮게 말했다. 수선아, 나 그 사진 원본 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강세가 뭘 봤는지.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저물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으로, 진실의 시작점으로. 그 시각 병원 회의실 한쪽에서는 풍주와 진기식이 마주 앉아 있었다. 기식이 차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풍주 과장, 우리 둘 다 알고 있죠. 이 아이가 단순한 의사도 단순한 인턴도 아니라는 걸. 풍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어쩔 건데요? 확인할 겁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듣던 한 사람. 마리의 이름표를 든 간호사 수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마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병원 오지 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마리는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결심으로 차가웠다. 강세가 알아버린 진실, 그걸 나도 마주하겠어. 병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밤 공기 속으로 들어서는 마리의 얼굴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의무기록실로 향했다. 발걸음이 거세졌다. 그녀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붉은 조명 아래 진기식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다. 밤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묵직한 빗줄기가 떨어졌다. 하늘은 마치 오래 참아온 울음을 터뜨리듯 요란하게 흐느꼈고 그 빛 속에서 마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냉정한 음성. 한동안 울리지 않던 그 말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그녀는 수십 번이나 강세의 번호를 눌렀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가가 달아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강세. 하지만 웃음은 곧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왜 사진을 남긴 거야? 왜 내 아빠 갤러리에 갔던 거냐고.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삼켜졌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던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병원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길을 맨몸으로 걸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진실이 병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어 바람이 휘몰아쳤다. 낡은 침대 위 강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은 주시라와 그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넌 대체 누구의 딸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피의 진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을까?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방 안을 밝히자 사진 속 시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눈앞에 번지는 건 사랑했던 마리의 웃음과 겹쳐지는 시라의 미소였다. 그는 절규하듯 사진을 찢어버렸다. 이건 악몽이야. 찢어진 사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조각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번져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리야, 미안해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 비상호출이 울렸다. B-, B-, 알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주시라는 놀란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응급실 응급코드 A3부인과.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마리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지? 그녀는 그 불길한 예감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곳엔 젖은 머리로 서 있는 마리가 있었다. 비를 맞은 채로 들어온 듯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다. 마리야. 주시라가 다가가며 외쳤다. 마리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엄마. 도대체 이 시간에 왜 병원에 와 있어?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확인? 제가 누구 딸인지. 그 말에 시라의 얼굴빛이 사라졌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냥 사실을 알고 싶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누군가의 죄로 만들어진 인생이라면 그 죄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주시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풍주가 걸어 나왔다. 그의 흰 가운 아래로 비가 스며든 듯 축축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마리가 고개를 들었다. 과장님, 제 의무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풍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깊은 슬픔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건 환자 본인이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기록이에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시라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마리야, 그만하자. 너 지금 많이 지쳐 있어. 엄마, 강세가 떠난 이유가 그 사진 때문이죠? 무슨 사진? 아빠랑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 주시라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걸 봤니? 네. 강세도 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풍주의 시선이 그 순간 멈췄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 속엔 혼란이 그리고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혹시 이 아이가? 그는 숨을 삼켰다. 마리의 눈빛은 그 어떤 검사보다도 그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주시라는 그 시선을 눈치채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풍주 과장님, 그만 돌아가시죠. 이 아이 오늘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시라 씨. 네. 그 아이 꼭 지켜주세요. 지금 이 병원에선 너무 많은 비밀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시라는 흠칫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풍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으로 마리를 바라본 뒤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병원 밖.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마리는 병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시라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들어가자. 너 감기 걸리겠다. 엄마.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에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면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시라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냥 확실히 듣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시라는 마리를 끌어안았다. 이 바보야. 내가 너한테 어떤 엄마였든 너는 내 인생 전부야.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마리는 그 품 안에서 울었다. 엄마 무서워요. 모든 게 변할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아. 변해도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비를 맞았다. 그들의 뒤로 병원 유리창에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풍주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엔 마리의 차트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표시된 혈액형. RH어형.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정말.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누군가의 사랑이 서서히 같은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 마치 새로운 균열의 신호처럼 들려왔다. 모든 진실의 조각이 이제 막 서로를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한 밤이었다. 진실은 결국 사랑을 이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진실조차 그 빛을 가릴 순 없겠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